시작가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그냥 살아온 경험으로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죠. 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뭐,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멋진 말로 이렇게 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다, 그러니까 그 생존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술행위 아닐까. 예술이 될 수 있다. 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예술이란 무엇이냐? 가장 어려운 질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흥미로운 대답이신 것 같아요. 삶 빼고는 다 예술이다. 대답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전혀 모르는. 긍정적인 견해에서 만약에 예술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어떤 뭐 인간의 삶의 어떤 가치를 갖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풍요로워질 거,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술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견해로 같이 보면 예술 그런 건 없다, 표상이다 이런 견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데올로기 사회 시절에는 진짜 선조수단이었잖아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당에서 지정하는 예술 강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복무해야 하는 공산주의국가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속편하게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뭐 당에서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것처럼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예술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 내려져 버리면 그럼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정의지 실제는 진짜 없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반대의 견해, 예술이 있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이런 것도 환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있죠. 생존, 서바이벌 외에는 다 유의적인 거죠. 예술로 포장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흥미로운 대답이신데 삶을 위한 진짜 그거 빼고는 모든 게 다 예술일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예술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 같으면서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생활의 달인인가? 이런 거 보면서 예술이네. 그러고 진짜 맞죠. 뭐, 물론 그 사람들은 이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의 폭을 굉장히 간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뭐 예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아주 좁은 틀 안에서의 예술을 영위하고 있고 그쪽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술 활동은 굉장히 넓게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이면 전부 다 많은 바로 얘기하면 무엇이든 예술이 뭐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앞선 고급과 저급 얘기에서 연결을 시키면 고급스러운 그 뭐 그런 뭐 하이의 어떤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말하는 고급져서를 이렇게 딱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모든 게 예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그쵸, 위아래는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아주 쉬운 예로 정말 잘 만든 영화, 네. 대중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성공한 예술도 있고 봉준호가 참 놀라운 게 대중성과 예술성, 형식과 내용 두 마리를 잡은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아닐까. 그럼 그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저는 그 예술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두 마리의 그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상업성과 예술성은 같이 성취될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뭐 서로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두 마리를 잘 잡은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매트릭스 찍은 워쇼스키 네. 형제들, 지금은 자매 워쇼스키 자매들이 그 매트릭스 1을 가지고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거기에 대중성까지 누구나 쉽게 막 감동받고 재미있어 하는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술 영화 그러면은 약간 좀 어렵잖아요. 재미없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이 고통스러운 영화가 많죠. 저는 독일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이 영화야 이거 막 지루하고 막 그 베를린 천사이신가 아무튼 그 영화 보고 그 정도로 지루하다고 하시면 야, 이 독일 영화 이거 헐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그 두 개 다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저는 매트릭스 그다음에 한국으로서는 봉준호 감독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지 않을까. 제가 대화를 위해서 좀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하면 네. 한국에 뭐 최근에 아주 그 각광받는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오셰스키 형제 이런 감독들의 영화가 예술성과 어떤 상업성을 두 개 다 성취했다기보다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적인 철학적인 어떤 요소를 굉장히 손쉽게 아주 많은 고민 없이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미료 치듯이 손쉽게 취했다고 만약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형식과 내용 뭐 50대 50을 뭐 이렇게 잘 섞었다 이게 아니라 잘 버무린 거. 예. 그걸 이 감독님은 조미료처럼 아예 살짝 넣은 건데 예술성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상업 영화에다가 그 예술성이와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면 잘 버무리고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전혀 부딪히는 게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물론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봤을 테고 그 대중적인 것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메시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심오하게 어려운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얇은 막처럼 막 하나 벗겨내고 막 있는 막 미묘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요즘을 하나 더 좀 하자고 그 예술가들은요 작품을 내기 위해서 분명히 혼신의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작품이 그게 어떤 사회의 공공 가치와 부딪힐 경우에 내가 어떤 뭐 예술 작품을 열심히 하고 막 뭐 혼심을 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의 사회의 어떤 공공 가치, 법들을 위배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일본에 그런 작가가 있었어요. 사진 작가.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자살하는 것을 그게 아마 한국계 작가일 거예요. 한국계 작가였어요? 네. 그거 센세이션했어요. 저도 생각도 많이 했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건가. 근데 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예술가 입장에서는 사람의 죽는 과정을 뭐 그 합의를 받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델이 죽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사실 뭐 그런 극단까지 제가 예를 들기 조심스럽고 제가 예를 하나 드신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청계천에 베를린 광장인가라 그래서 베를린 장벽 일부를 이렇게 기념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요? 청계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피티 그 베를린 장벽에 왜 그림이 이렇게 네. 그 베를린 천사시에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네. 낙서 일부를 갖다가 이제 놨는데 또 우리나라하고도 다른 게 굉장히 또 분단된 국가라는 공통점 때문에. 예. 네. 근데 그 어떤 그래피티 작가가 몇 년 전에 거기다가 자기가 작품을 한다고 와서 거기다 이렇게 흔히 낙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시 지워졌어요. 그런 예를 들으십시오. 최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피티 작가가 했는데 지나가는 애가 이거 낙서하는 데인 줄 알고 예, 그건 실수고. 그것이 일반 관객이 아니라 실수. 예.
지금 앞선 예는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 작가가 어떤 의미 부여가 있었겠죠. 그 의도한.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비난이 오고 결국은 지워졌단 말이죠. 지금은. 그럼 그건 이제 사회적 공공가치와 부딪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성상 파괴주의자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네 생각하는 거랑 사회적인 가치랑 많이 충돌되잖아요.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이것도 우상이다. 네. 아주 뭐 박물관에 있는 거 막 깨부시려고 그러고 우상 파괴주의자들. 예. 시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니 뭐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런 거나 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옳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그 법령으로서 나오기는 되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조영남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왜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술의 문제로 푸는 거랑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따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예. 예. 그것을 어떤 미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랑 이게 그 사회 그 법령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듯이. 예. 만약에 작가님 아주 친한 후배가 네. 와서 네. 그 이렇게 나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지작가님은 말리겠습니까? 아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진정성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진정성이 있다면 뭐 말릴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이목을 끈다든가 뭐 별로 진정성이 없는데 물론 그거 다 그건 판단하기 어렵죠. 그쵸 어렵죠. 되게 어렵죠. 이 사건도 그 작가의 행위가 사실 말씀하셨듯이 공공적 가치와 부딪힌 거지 예술적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부분이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지워 또는 뭐 벌금 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사실 예술하고는 그쵸. 좀 다른 얘기죠. 예. 뱅크시도 뭐 비슷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예. 처음엔 싫어했지만 그게 돈 되면서부터 웰컴 하는 듯이. 만약에 그게 내 재산을 침범했다. 내 재산의 가치가 만약에 감소됐다. 난리 날걸요? 이게 플러스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잘라서 팔면 건물값이 나오더라. 막 이러면 땡큐죠. 베리 땡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의 쓸쓸한 한 단면이죠. 그 사건을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전 몰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웠어요. 지웠어요? 지금 가면 다시 지워져서 원상태로 가고 아 그래요? 또 복원이 되나 보네요. 그게 그게 모르겠어요.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저도 스프레이는 이게 쉬운. 지울 수 있나 그랬는데 요즘 가서 보면 뭐또 전에하고 비교를 못하죠. 뭐 그걸로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구겐하임에서 잭슨 폴로 그림 이 워낙 싸구려 페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 뭐 복원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또 먹고 살잖아요. 그거 덕분에.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닌가요? 그 동네 아줌마가 그 명화 이렇게 복원한다고 예수님 얼굴을 완전히 골 때리게 그려놔가지고 그게 명소가 돼버렸잖아요. 그 마음은 너무 진심이었어요. 예. 근데 단지 재주가 없어가지고 너무 초딩스럽게 바꿔놔가지고 이거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슈화되고 명소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하고. 정말 그 앞선 예에 어떻게 이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슈화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이득을 갖춰주면 좋은 재미있는 해프닝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걸리고 완전 작가를 죽일로 만들고 도매해버리면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시작하는 표현대로 동종 업종이어서 그런지 네. 그 작가 사례를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그렇죠.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예술행위로서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 건데 뭐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공공에 위배된다고 해서 뭐 제재 당하고 뭐 그런 거를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앞선 뭐 사진 작가 정도로 극단적인 건 아니긴 한데 키스헤링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컸잖아요. 도망 다니고 경찰이 잡아오고. 근데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한 것처럼. 뭐 현대미술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으니까. 뭐. 시작가님은 예술이 있다면 아름다움, 선함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부전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꽤 그쪽에 많이 서 있는 편이긴 하죠. 근데 뭐 이제 요 근래는 워낙 그런 것들 뭐 추함이라든가 뭐 또는 기괴함이라든가 쇼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뭐 본능적으로 생명체라면 밝은 쪽을 지향하려고 그러니까 쫓으려고 하고 어두운 쪽 죽음 뭐 퇴폐 이런 쪽은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죠. 의외인데요. 저는 굉장히 부정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예술은 곧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다. 어떤 선함에 대한 거다. 뭐 이런 관점은 너무 고전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관점이 만약에 예술의 범주를 이렇게 선을 걷는다면 우리가 하는 소위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협소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현대미술에서는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죠. 그 벗어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현대미술은 엄청나게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 작가님도 그런 입장 아니에요? 벗어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결국 지 작가님은 작업을 하실 때 그 작업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에 가깝지 않나요? 어쨌든 시각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름답고 네. 그리고 뭐 더 쉽게 표현한다면 보기 좋고 어쨌든 그런 걸 좀 목적으로 하시는 거 같나요? 그 보기 좋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네, 뭐 제 작업 자체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쪽을 추구하는 건데 그 성향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 단어에 모호함이 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단순하게는 예쁜 거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가 왜 미술에서 추구하는 어떤 조형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례감이라든지 뭐 조화 막 이런 거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그런 거 있겠죠. 베이직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 작가님이 작업을 할 때 그런 어떤 미술에서 연구되어 오고 긴 역사 동안 거론되어 온 그런 나름의 그런 풍부한 조형미에 맞춰서 그 작업에 점을 찍어도 난 어느 정도 맥락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도발적이거나 근데 왜 그런 걸 일부러 깨려는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나름대로 아주 그 심플하게 아주 그 미니멀하게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수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 작가님도 좀 특이한 작가, 저 입장에서는 특이한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도 얘기하시듯이 작업과 본인의 삶, 의식 같은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있고 모순된 게 있고 맞아. 인터뷰라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지만 사실은 어떤 예상하는 답, 기대하는 답이 있고 결국 그 말을 얻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은 그런 거 없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작가는 예상하는 걸 크게 안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또 의외의 대답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70% 예상, 30% 의외네 이 정도인가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갈수록 좀 모호해져 가는 게 큰 특징이 아닐까. 경계도 조금 더 모호해지고 점점 더. 네. 대답하신 게 진짜 그 예전 대답보다는 조금 모호해지시고 네. 경계라고 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중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 그 딱 자를 수 없는 그런 그 겹치는 부분, 네,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이 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세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이 먹는다는 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정도? 요거 아닐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저 새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저 왜 저런 행동하지? 라고 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변세. 타협하고 서로 부정을 눈감아주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날카로움이 없어지니까. 요것도 욕대로 하긴 하죠. 나쁜 놈, 저 죽일 놈 막 이렇게 욕하긴 하죠. 근데 점점 그 양이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나이 먹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인터뷰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를 저도 똑같이 공감하면서 순간순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미술에서 결국은 타협하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럼 결국 나중에 내가 하는 건 뭐가 남나 라는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저의 고민들을 작가들한테 물어보는 건 거죠. 저 우리 나이면 다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는 어떤 뭐 성공에 대한 야망, 욕망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야 그래도 이왕 태어났으면 뭐라도 이렇게 딱 해야지라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건 여러 경험을 통해서 느끼면서 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작가로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 욕심이 없다 그럴까? 뭐 그런 입장이세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돼도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아둥바둥대고 그러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약간 좀 끝물 타가지고 그냥 아주 고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온 어정쩡한 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낑겨 있는 어정쩡한 세대. 초월인가요? 폭인가요? 뭐 둘 다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니요 거의 비슷한 건데 좀 긍정적으로 보면 초월이고 좀 네거티브하게 보면 폭인 거죠. 뭐. 어느 정도는.